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캠퍼스 상황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캠퍼스 선교 대안이 필요한 때인데요. 캠퍼스 선교의 위기는 한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위기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네, 오늘 뷰리지에서는 캠퍼스 선교의 위기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퍼스 선교에서 주목할 부분 어떤 것이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네, 캠퍼스 선교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 그간 캠퍼스 선교를 대학생들만의 일로 구분지으며 이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캠퍼스 선교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예수전도단 CMK 김재민 간사님과 CCC 교수 선교회 김철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캠퍼스 선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현재 상황을 좀 짚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의 예를 들자면은 10년 전에 이 동아리 우리가 이렇게 기독 동아리들이 한 600명 정도 됐는데 네. 10년 후에는 한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네요. 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소속된 CCC 경우를 보게 되면은 10년 전에는 한 120명에서 150명까지 모였던 학생들이 지금은 5, 60명대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아리에 기독 동아리에 관여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캠퍼스 내 이 동아리들을 지도해 줘야 될 지도 교수들이 없습니다. 크리스찬 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너무 불확실하고 힘들고 이게 정말인가 내가 앞으로 미래는 뭔가 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네. 선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1, 2년 사이에 캠퍼스 리더 한 명이 10명의 제자를 세우던 황금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10명의 리더가 다 달라붙어도 한 명의 제자 사실 세우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캠퍼스 안에 있는 선교회 또 정체와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 어려움이 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캠퍼스 상황 안에서 이런 선교가 어려워진 원인들을 좀 찾아보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그 사상들이 사회를 굉장히 압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캠퍼스 안에서의 그 과도한 경쟁, 취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과도한 경쟁과 또 학문을 배우고 삶을 성찰해야 되는 캠퍼스인데 들어가서 취업을 하기 위한 마치 직업훈련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캠퍼스 선교에 좀 더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의 그 어떤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좀 민감하게 고민해야 되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성에 관련된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좀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대학 안에서 다뤄지지 않고 또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선교에 대한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간사님께서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그 상황 때문에 더 안 좋아졌을 거라는 좀 예상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지도 않고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없고 또 대학을 입학했는데 또 학교에서 모이지도 않으니까 작년 상황은 어땠습니까? 전반적인 선교는 대학 선교는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CCC 대학생 선교회는 조금 더 미리 대비를 좀 했습니다. VLM, Virtually Led Movement 해가지고 가상에 해당되는 선교에 대한 그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비대면에 해당되는 이러한 비교적 그런 자료들을 만들기가 수월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션 허브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비대면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신천지 교회가 많이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단에 대한 대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도 시키고 저희 교수 선교회에서도 디지털 사역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저희가 바로 뭐냐면 비교적 좀 발빠르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조금 타격은 조금 덜 있었네요. 예. 네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저희가 CCC 교수 선교회 회의를 네. 계속 줌으로 했는데 시간과 공간을 좀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편안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대학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사람을 좀 만나고 대면에서 복음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은 준비가 됐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어려웠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뭐 코로나19에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분주하게 다사다난하게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예수 전도단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어떤가요? 저희는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네. 근데 뭐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같이 하시는 좋겠어요. 예, 예. 이제 대부분의 캠퍼스 사역은 다 필드에 있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사람을 만나고 양육하고. 그런데 이제 필드에서 나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오프라인 사역을 다 온라인 사역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90년생들, 80년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온라인화, 친온라인화 되어져 있는 세대들이어서 그런 사역들을 잘 만들어내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특별한 사역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선교라는 것이 이 대면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가 가장 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요. 간사님 사실 대학에서 요즘에 많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등록금 내기도 빠듯하고 또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동아리 생활도 많이 했는데 네, 많이 지금은 했죠. 스펙 쌓기에 너무나 치중이 돼 있어 본인의 어떤 대학의 자유로움을 좀 못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가슴이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개인의 삶 안에서 이렇게 딱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네. 삶을 결정하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자신의 삶의 그런 두려움과 불확실성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걸 결정하지 못하고요. 자기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자기 스펙, 미래를 위한 준비 말고 다른 것들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들의 청년들이 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아예 처음서부터 이게 비대면으로 되니까 이번에는 등록을 하지 말고 좀 코로나 진정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학생들이 좀 없어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선교하기도 힘들지 않으실까요? 일단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방역 지침이 있기 때문에 네네. 외부인들이 캠퍼스에 들어가거나 또 학생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네. 아니면 많은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어렵네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캠퍼스 선교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퍼져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하고 있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모든 걸 좀 섬기는 자세로 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너 우리 바로 뭐냐면은 그 기독 동아리로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 조건 없이 그 섬김의 자세가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다복해서 형제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딱 한 명만 있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커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 조금 더 우리 때보다는 좀 더 개인주의가 조금 더 있습니다. 요 안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간사님 어떻습니까? 뭐 시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성향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이제 있는데요. 네.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자체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걸 넘어서서 혐오의 네. 상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는 건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개인의 관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방식들로 이제 해가는 분위기들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과 공감이어서 내 삶을 우리가 얼마나 소통하고 있고 얼마나 내 삶에 공감되어지고 있는가, 이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내 삶과 공감되어져서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가를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가치 소비입니다. 가치 소비요. 예, 그래서 네. 착한 소비라고 하는 걸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그것은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고 섬기고 정의로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에 자기의 신념을 표현하는데 그게 미디어적으로도 표현하고 또 소비적으로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 사회와 어우러지면서 그런 착한 소비, 네. 그 가치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그래서 그런 공동체로서의 경험을 하게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저런 착한 가게는 돈으로 혼줄 내줘야 된다고 돈줄 내준다는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좋은 표현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사실 대학 내 외국인들도 또 많이 있고요. 또 외국에 선교를 또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젊은 차세대의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 현재 시점에 대해서 그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통계가 한 40여 개 대학에 한 5만 명이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고 좀 돼 있는데 네. 각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CCC도 마찬가지지만 단기 선교들을 많이 그렇죠. 아마 진행하시는 분들도 네. 단기 선교를 한 번씩 다녀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막힌 상태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선교가 바로 뭐냐면은 그 우리 현 실정에 맞는 선교가 더 네.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도 지금 선교의 가장 최선은 국내에 있는 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네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네들을 향한 선교가 훨씬 더 쉽고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이들이 고향이 다 외국이 되기 때문에 이네들이 돌아가서 그 자기 국가, 자기 모국에서 많은 선교를 펼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가 너무나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더 잘 되겠죠. 예.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자꾸 단기 선교 회에는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거군요. 예, 그럴 수 네, 있다고 네. 보겠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 CCC에서 피로 헌혈을 하는 릴레이 회복 캠페인을 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 CCC의 우리 김중고 목사님이 하시는 게 한국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국 민족들이 바르게 서야 된다. 그게 굉장히 캐치프레이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고 이러는 차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우리 CCC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헌혈 운동을 하자. 그래서 헌혈에 해당된 챌린지 해서
많은 학생들이 헌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번만 일이 아니고 2015년 메리스 사태에서도 그런 헌혈 운동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헌혈량이 많이 확 줄어든 거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지금 그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바로 뭐냐면 헌혈량이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3일치에 해당되는 그 분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겨우 뭐 하루치에 해당되는 헌혈이 돼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슬아슬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도 코로나 시대 때 뭐 따로 활동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예, 작년에 이제 온라인으로 다 사역들이 바뀌면서 네. 이런 선교나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영혼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난민촌이 하나 있습니다. 네. 미얀마의 로힝야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렇게 난민 캠프를 하고 한 100만 명 정도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있네요. 네. 거기에 마스크가 이제 저희도 부족했었잖아요. 처음에요. 예. 네, 마스크가 너무 없어서 난민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 만장 을 보내는 이제 네네. 일을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사가지고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대량으로 그렇게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재정을 보내면 난민 캠프에 있는 현지인들이 그 재봉틀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서 거예요?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정을 보내면서 거기에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 이제 이게 선교이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선교도 있지만 네.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전략들과 예, 방법들로 하는 선교들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도 경험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사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코로나 시대 때 캠퍼스 선교가 전면 수정돼야 될 것 같은 왠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학생들은 우리 예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 세대하고 아들 세대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아버지 세대하고 할아버지 세대가 차이가 있듯이 이 휴대폰에 해당되는 것을 저도 교수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울리지 말아라 뭐 하면서 상당히 그걸 좀 멀리 하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죠.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비대면에 너무 익숙해진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만약에 설령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요 학생들의 마인드는 변하지 않고 네. 오히려 더욱더 바로 뭐냐면은 비대면 사회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왠지 또 만나면 또 불편해할 수도 예. 있을 수도 있는 생각. 거기에 걸맞는 아마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차트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면 CCC의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CCC 한 300여 개 대학의 CCC들, 기독인 교수들, CEO 기업체들이 그다음에 교회 일부가 또 합쳐져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이러한 전략적인 바로 뭐냐면은 그 선교 방향이 정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인 IT 기술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선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후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코로나 후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 선교 전략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너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학생들이 접촉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탈피하는 걸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이미지, 선교적 삶을 가르치고 그만큼 청년 대학생들을 귀히 여기고 북돋아줘야 하고 교회가 해줘야 될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